팔을 내 거에다 쌓이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롱마트 관리단 회장 김상한입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잠시 꺼두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관리 심의위원과 관리단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마마 관리단 부회장님, 조조민님, 그리고 부가심의위원 배성주 의원님, 그 다음에 관리단 이사 전승호 이사님, 그 다음에 관리 부가심의위원 심상준 위원님은 도착한다 했습니다. 들어오시네요. 부가심의위원 스카이골프 백승현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2년도 1월 다롱마트 관리단 부가심의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다롱 관리단의 그간 추진사항을 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고가수저 및 저수저 충성을 했습니다. 대학 이행시 우리 권사 배경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 이행시에서 고가수저 청소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50만 원 주고 그냥 다른 업체에 그동안 청소를 해왔는데요. 대학 이행시에서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해줄 겁니다. 12월 20일에는 전국 전기 소독을 했고요. 이거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번 하는 정화조 청소도 12월 20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에 사전 작업으로 12월 22일부터 21일간 천면 해체 각 화장실 천면 해체 작업을 또 했고요. 12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초강 종합 정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은 흡수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답사를 했습니다. 2번 다롱마트 입퇴점 현황 보고입니다. 136호 교원 빨간펜 및 12월 14일 입점을 했고요. 나머지 150호 류 3개 주류 내 둘, 셋, 넷, 다섯 군데서 퇴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퇴전을 했습니다. 3번 공과금융 용역비 미납 현황 보고는 했고요. 4번 11월 관리비 공유지 수익금 수납률은 88.93%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항목은 참고하시고요. 또 5번 법률 관련 진행상 보고 6번 자금 현황은 현재 통장에 5억 2,031만 8,768원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되었습니다. 이게 총 금액입니다. 네, 총 금액입니다. 공기사항과 8번, 9번은 전달과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빗기는 미납분 모든 세대 있죠. 미납분 모든 세대 경우에는 239호가 여러 달을 걸쳐가지고 미납을 했는데요. 1월 이달이죠. 1월 6일 날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416호도 이제 미납이 많았었는데요. 12월 20일 150만 원 251만 7,840원 중에 150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남았는 금액이 27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100만 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니요. 250 얼마 남은 거. 250 얼마 남았다고? 내고 12월에 50만 원 내고 남은 거. 저는 얘기. 호출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제로고 지금 이제 416호는 잔액이 278만 원 나온 게 맞죠? 네. 부장님 건물 정비 소득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일반 그냥 복도라든가 이런 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층부하고 상층하고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일단 거기 청소는 소득을 한다는데 네.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소득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고 공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내까지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나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죠? 범위가 어디까지 안 해요? 소득은 공용 부분만 그래 하고 공용 부분만 매장부도 공용 부분만 합니다. 매장 부분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상층부는 삼청부도 역시 통로, 마찬가지로 공용 통로만. 부분으로 통로 쪽하고 이제 저기 화장실 복도 같은 쪽, 거. 화장실 쪽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방역은 아니고 그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 정기소득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득하신 거 물어보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안에까지 다 찾는 방법이 없었더니 그거 금액이 별도로 부과된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정기소득 비용은 얼마 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분문비를 쓰든 뭐를 쓰든 각 층마다 복도 뿌리고 화장실 뿌리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용 부분만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면 얼마 정도? 그 금액은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쪽하는 부분이 공식 인정 기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희망하는 매점이 딱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자체로 구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저 관리소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어디 층은 비용적인 부분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추가해서 해주자 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와서 몇 시간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쫓아다니지 않았으니까는 뭔가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입주 업체가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리드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백승명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삼성종합관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청원이 관리를 하면서 청원에 이제 좀 많은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청원에 관련된 업체가 여기 한 군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비용도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소득에 대해서 한번 업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좀 비용도 좀 저거 퀄리티 보장이 날 수 있는 업체를 다 비교를 다 해보고 다 했었는데 그 중에 이 소득은 그때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우리 그 돈으로 전액 부분 빼놓고 복도 해가지고 월 25만 원은 사실 그런 비용은 없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더 좋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저기 소장님하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방역은 별도래요. 코로나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은 우리가 무료로 신청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해왔고 그거는 좀 별도고 한번 업체를 한번 관리사무실로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쉬는 날만 하는 것 같아요. 12월 20일이니까 그럼 월요일 건데 보니까 우리가 실제 매장 1층 매장 실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지금 현재 통장 잔고가 5억 얼마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3페이지에 보면
회수 금액이 5억 1,861만 4,402원인데 네. 그러면 이 회수 금액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하나도 돈이 모아진 게 없었어요? 마이너스도 받았잖아요. 그 앞에부터. 여기 5번에 보면은 네. 3페이지에 5번에 보면 네. 총 미수 관리돼 가지고 뭐 14억 이렇게 나오고 회수 금액이 50건에 5억 1,800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현재 통장이 네. 보니까 5억 2천 얼마 있다며요. 네. 아, 5억 2천 뭐 31만 8,768원 있구나. 네. 그러면 이게 해결된 게만 5억 1,800인데 네. 지금 현재 이게 5억 2천 있다면 그 전에 모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법률 관련 진행사항 보고는 누계예요. 여지껏 그 회수했던 금액이 총 누계가 5억 1,800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미수 관리비가 총액이 14억 4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회수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식으로. 우리가 관리비 추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아진 금액이 누계예요. 누계이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무슨 상관이 그럼 이게 총 5억 그것도 지금 2천인데 중심을 붙이니까 이만큼 받아들여. 여기 장충동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죠. 작중당금은 이 정비고 명단은 이거 그냥 자네 생각을 보시면은 이거 다 있지,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자네 그거로 그게 본인이 생각하고 중심을 붙여가지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전에는 그게 전혀 안 돼. 그다음에 색상하네. 그래서 그 관리비 미납분 모든 세대 있잖아요. 지금 전체 금액 769만 원 정도 되는데 2층에 239호가 뭐 210만 원 냈어도 그런 55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금액 550 중에 비교해 보면 4층이 지나치게 많아요. 4층 호실이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1층보다도 많고 2층보다도 너무 많은 거예요. 4층 호실이 미수 금액들이. 2층은 100% 다 냈어. 그러니까 이거 4층은 이거 미수 금액 되는 데들 한번 정리해서 다 수금 한번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청년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3층이고. 그러니까 총력 4층에는 호실이 채 몇 개 안 되는데 전체가 다 미수가 걸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4층에는 특별히 좀 해갖고 다 내라 아니면 다 나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미납금들을 갖다 잘 내는 사람들이 대신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납금 모든 세대도 공고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밀리지 말라고 공고를 붙여갖고 며칠이라도 내서 왜 이거는 내가 봐도 그런 게 뭐냐면 잘 내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라 이게. 그래서 4층은 특별히 한번 추심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공고할 수 있으면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총 미수관리비가 14억이잖아요, 회장님. 14억이면 그거 좀 정리해서 다 뭐 경매를 붙이든가 뭐라든가 한번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계속 몇 년째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좀 추심을 맡기든가 아니면 뭐 경매 들어가든가 정리해서 다 정리. 제가 잠깐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먼저 이제 우리가 24대 때 고려 신형 정보에다가 채권 추심을 넘겼어요. 넘겨가지고 그때 7억 얼마 정도를 지급 명령 받아놓은 걸 넘겨서 회수된 금액이 3억 한 4, 5천에 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회수 금액이 누계가 지금 5억 몇 천이면 그때 많이 회수를 한 거예요. 그때 사실상의 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한 1억 정도가 더 추가로 또 수심이 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4층하고 3층하고 그 좀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채권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급 명령 받아놓거나 아니면 법적인 수속을 안 밟은 상태의 거를 1억 6천을 선별을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추심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청구 이해소가 날라오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진행 중이고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추심을 의뢰한 지 벌써 한 2달이 됐는데 아직 이제
또 지급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신청한 데가 있고 아직 저 지급 명령도 아직 떨어진 데가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오는 대로 채권 수심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등기부등본상에 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압류나 뭐 이렇게 세무 압류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쪽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세대는데요? 14억이면 작은 돈 아닌데? 세대가 많아요? 많은 세대 많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실이 3층, 4층에 공실이 만연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리 들꽃잠 사장님 얘기도 맞는 게, 관리비를 3층, 4층의 공실 소유자들이 안 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공사 들어가고 수선하고 이런 비용들은 어디서 나와요? 관리비가 안 모아지니까 관리비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비가 다른 데보다 비싼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특히 매장부들은 7대3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도 7대3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공실도 많고, 또 공실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관리비 납부가 바닥에 납부를 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관리 사무실이나 관리자는 이 채권 수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리비 미납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지금 700개가 미납금이 760만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발생된, 이건 지금 발생된 거라는 이게 게 현재 시점에 입주자, 네? 입주자. 현재. 예. 공실은 빼고. 네. 그 공실은 지금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차피 그 금액이 이거 다 계속 누적되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다 관리비 다 내고 있다는 얘기면은, 네? 지금 이거 부과되는 거는 다 공실까지 포함이 돼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미납이 되니까 미납이 된 거를 계속 공유지 수익금 같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걸로 충당을 해가지고 메꿔지는 거죠. 그리고 또 관리비 또 추심을 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해서 채워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미수가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지 수익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다 3층 보고 매장 보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관리비를 누가 안 내면 누군가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는 채권 추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지금 아니 그건 이제 잠깐만요. 하겠네요. 5억 2천이나 되는 관리가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 통장 병리 관리하고 겁니다. 수시로 보는 거 영어 공부하시 모스텐처럼 그냥 그런 예도 있으니까 통장 회장님이 수시로 아니면 매달 관리하시던가 보시던가 하셔갖고 통장에 입출금은 소장님하고 저희 도장 없으면 인출이고 송금이고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통장 잔액이 월별로 다 틀리는데 말일별로 다 해가지고 다 부가심의원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통장 뭐 하면은 우리가 연말 결산 보면 통장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라고. 왜냐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 우리가 오스텐 같은 데는 뭐 조그만 회사가 아니 큰 회사잖아. 근데도 1800치나 빼낼 정도 같으면은 이런 통장 잔고 증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보다 그렇지. 위원님 그죠? 네. 그거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지? 아니 사진 찍어서 이거 첨부시키면 돼. 쓴거 있잖아요. 아니 맨 마지막 거. 그리고 다음 회의 때 네. 1월 말 기준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지. 네, 이거 한번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왜냐면 손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 뭐 앞에 통장 그냥 있고 뒤로 뭐 통장 없이 빼낼 수 어디 가서 공개만 샀다 쓰려. 공개. 아니 내가 거짓말 아니라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통장은 있는데 통장 없이 가서 빼는 거야 돈을 다. 그렇지. 통장이 있어. 근데 통장은 있으니까 다들 확인하고 통장 주니까 확인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그 빼라는 건 모르고. 정리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통장 매달 정리된다면은 그 매달 그렇지, 정리해가지고 사진만 딱 올려도 되니까. 그럼 예상주의는 그렇게 찍겠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 확실하게 좋으니까 하는 얘기. 네. 됐습니다. 야, 오스틴이 여러 회사들 또 하겠습니다. 저 신경 쓰게 했겠어요. 굉장히 그 디테일하시네요. 굉장히. 아니 확실하게 좋지 서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단원마트 관리 부가심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회항 22년 1월 관리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목록을 보시면요. 관리비 부가 총괄표가 있어요. 관리비 부, 한번 듣기면은 관리비 부가 세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업, 12월 부가액이 작년 12월 달에 부가액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가스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스 요금을 그만큼 이제 썼기 때문에 나왔다고 이제 되는데, 다른 전기 요금도 많이 나왔고요, 전에 비해서. 다른 것은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월 비교에서도 많이 나왔고 전년도 비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뭔가요? 건물이 하나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스 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많이 털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건데요. 그 이유를 올해 특별히 많이 털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데 또 많이 털었어요. 아니 그게 가스가 혹시 이거 가스 요금 층별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층에서 그렇게 많이 확 늘었어요? 3층에서 늘지 않았나? 3층에 식당에 그거 쓰잖아요. 그렇지. 그게 가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가스 3층의 가스는 다 막아놨어요. 우리 가스 나가는 것은. 그럼 걔네는 자기 자체 거를 우리 명원수에서 나가는 거 제주도 그것은 다 걔네는 막아놨어요. 자기네 가스 써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3층은.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올것이 이거 매장부 싹 두가 될 건데 이거 근데 어느 층에서 많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냉난방기를 많이 켰다든가 뭐 있을 건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있나 이게? 층별로 다 보면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소장님이 알아서 네, 나와주실 것 이것은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매장부가 이번에 막 관리비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가스비하고 전기료는 매장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부 쪽으로 다 싹 몰리죠. 가스비는 자기 대응이 다 없어요? 없지. 가스들은 안 쓰죠. 전체 다 냉난방이니까. 네. 이게 가스비하고 전기비로는 특별하게 보면 거의 다 매장부로 다 몰려 들어간다고 다 부가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같아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 가스를 가스 캠프파이어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늘어날 일도 없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전기도 늘어날 일이 없고. 지금 전월 그 가스 요금이 얼마예요? 아니 전월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전년도 12월 달에 그렇죠? 얼마가 계약도 나왔나? 보면 되겠네. 계약도. 그거 비교해서 전월도 하면 이게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게 이게 12월 달 거니까 그때 이제 난방기를 전기를 다 돌리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층별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관리비 대비표고 보시면 있어요. 1페이지. 몇 페이지? 1페이지. 그 3층 전기료는 어디서 나가요? 우리 거 몰려 있지 않아요? 이 금액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3층 전기는요? 네, 아니 총량 3층 천연물 전기는 다 따로요? 별도로 전기실에서 손을 떴기 때문에 네. 상관없어요. 이거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네.
가스하고 전기는 아니 가스 삼천을 전전도 12월에 두 배가 가스를 별도로 아, 왜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200이잖아요. 네. 1,100만 원. 그래, 전년도보다 두 배가 늘었구만. 두 배가 늘었어. 가스를 어디서 썼나? 이 잘못된 거지. 이게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전년도에는 이게 1,200만 나오고 2,200 나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저기 뭐야 그 가스 요금이 지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체 요금이. 그래서 많이 나와서 응?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청년물 때문에 많이 나왔는가 하고 조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개별로 쓰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상식적 그러니까 이제 청년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가스 요금이 그 먼저 우리가 그 8층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전에서 부과를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이 그걸 제가 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때 이해된 주인 보고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전에서 부과를 잘못시킨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관리비가 따블이 더 나왔는데. 관리비가 지금 전년도보다 600 얼마가 더 나오고, 예? 물론 이제 청년몰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왔다 치고는 금액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처럼 따져보면 되잖아요. 도시가스 쓴 거를 연별로 해가지고 층별로다 보면 예? 층별이든 뭐이든 뭐 전체량으로 도시가스에서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그거를. 예? 이게 금액이 너무 커.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하 1, 2, 지하 1층, 1, 2, 3, 4층에 5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3층의 절반이 3분의 1이 날라간 거야. 전기하고 가스를 안 쓰는 거야. 따지고 봐서 냉난방을. 그러면 전년보다 한 10%가 확 줄어드는 거야. 전기료도 줄고 가스비도 줄어들고 왜 냉난방 전혀 안 들어가니까 차단돼 있으니까. 아니 이 냉방료는 어차피 따로 계산하지만 같이 이 도시가스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양.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00이라는 공간을 갖다 냉난방을 전기하고 가스를 넣고 공사를 돌리다가 그 중에 10%가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90%만 데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료나 가스비가 점점 좀 내려간다고요. 왜? 그 공간은 차단돼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왜 마치 그런 거예요. 80평 냉난방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40평 냉난방 들어가는 비용은 틀린 거잖아요. 이게 공간이 적으니까. 근데 지금 3층에 3분의 1이 빠졌단 말이에요. 냉난방에서 모든 게 다. 그러면 그만큼 작년보다는 전기료금도 적어야 되고 가스료도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지금은 전년도보다 확 늘었으니 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이거 틀림없이 3층께 잡혔다. 전기 제일 많이 쓰는 지금 3층이니까 약간 3층 한 층이 내가 볼 때는 막 1층하고 맞먹을 것 같아 느낌이. 맨날 끼니까 가스도 맨날 이렇게 가스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늘어날 수가 그렇지. 없거든요. 맞아. 아니 전기요금은 줄었어요, 되게. 전기요금은 줄었는데 그게 그 상식이 가스도 된 같이 줄어야 되는데 가스가 따로 나왔다는 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되고 100%. 그럼 가스에서 전화해보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가스는 저기 되는 거는 없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3층에서 우리 걸 가스 쓰던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따로 나올 리가 없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지. 아니 같이 잡혔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전기요금도 다운됐는데. 3층하고. 맞아. 3층하고 같이 잡힐 확률이 많은 것 그냥 같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더블로 진짜. 보세요. 약간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청년몰이 그 우리가 자동문 저쪽에 그 1호기 있는 쪽에 자동문을 안 하고 방아 샷다를 맨날 위로 올려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문이 다섯 개가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다 보니까 이 냉난방이 효율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바깥으로 계속 방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1호기 앞에는 항시 한 달 내내 동안에 자동문 최근에 하기 전에는 항시 열려 있었어요. 그런 부분 나는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해서라도 너무 크다 이거지 나는.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개별적으로 누가 더 나오고 그럴 수는 있어요. 청년몰 이걸 하면서 나머지 매장들이 또 자기네들 쓴 것만큼 또 분담을 하니까 체감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총량에 대해서는 난 같다고 봐요. 부가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바가샤타 자동화를 하기 전에 계속 암만 그렇게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가스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한번 도시가스랑 한번 그럼 청년몰에서는 따로 쓴다 이거죠? 네. 가스를. 이 잘됐어요 그거. 다 잡혔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은 1,100이고 2,200인데 더블인데 더블이 나올 수가 없지. 아무리 그거 생각해도.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럼 그거 확인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거라기보다도 다른 요인이 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방식은 뭐 따로 부과하든 뭐 하든 그건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몰 관리비는 각 개인별로 나가는 거나 시에다 일 청구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 하는 것이고 관리비는 자기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우리처럼 우리가 이달서부터 처음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면적 비례로 이렇게 다 배분을 해서 다 부과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청년몰이 이렇게 도시가스 이런 식으로 지금 금액이 우리 전체 금액 중에서도 지금 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오바됐으면 청년몰에도 그 배분되는 금액이 엄청 클 거라고요. 그리고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몰.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니까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도시가스 저쪽에 아니면 냉난방기 어딘서 샌다든가. 아니면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과됐어. 왜냐면은 이렇게 600 얼마씩 더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총량으로 잡히고 그 총량 나온 배는 우리한테 부과한 거 거기서 아마 청년몰이 별도로 따서 이렇게 갔겠지. 윈도우식 그 가스가 워낙 많이 먹으니까. 또 그걸 알아보세요. 이거 분명 확인해 보시면 그거를 일단 소장님하고 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관리비를 확정 짓는 걸로 하자고. 그렇지. 해가지고 내야지. 그렇죠. 그리고 매장 다른 기존. 그럼 이렇게 나가면 매장부에 난리 나네. 또 말씀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는데 1억 2천 이번 달 부과 그러니까 1억 2,200이잖아요. 어디요? 우리가 맨날 1억 정도에서 지금 부과를 하다가 네. 1억 2,200 정도 되면은 아마 매장 상인들 갑자기 관리가 확 늘었다고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 이 중에서 이거 가스비나 한번 확인해 보고 뭐 정화조 청소 비용 이런 것들은 좀 다음 달로 이월시키든가 아니면 뭐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야 전년비 대비해서 6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만약에 잘못되면 대비해서 360만 원 더 까지 더 마이너스 되는 건데 1,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는 바람에 지금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주는 것뿐인데 얼마 차이 안 나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매장부에 요새 장사가 참 안 되잖아요. 그게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진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거지. 관리비가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는 좀.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겨울은 아무래도 난방비가 들어갈 것이고 뭐 또 난방비 안 들어갈 때는 덜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로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나온 대로 그때 부과시키는 게 저는 그래야지 맞아요. 일하는 사람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적때 다시 잊어먹어버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관리비 나가는 거는 해가지고 관리비 내고 내셔야 되겠네. 그럼 여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여기 총 관리비가 1억 2,200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는 거죠. 네. 더 이상 주는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네. 여기서.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다른 마트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걸 또 안 해주셨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관리비 별도 부과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별도 부가자로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내려가서 또 뭐야 진로마트 가서 알아봤더니만 그 매달 그 주차권을 가져가는 게 15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에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주차권을 지하 주차장은 그거 쓰는데 아침에 가서 매니저한테 매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만 매달 그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 우리가 저 밖에 한 달에 뭐 몇 번 쓰지 않지만 뭐다 된가 뭔가 뭐 내고 쓰는 거 있잖아요. 2층 들어오는데 오래 주차장. 아니 2층 들어오는데 뭐 창사들 하잖아. 저 3층에 아, 하층에 저기 행사면 돼. 행사면 돼. 네, 행사 매대라고 그걸요? 생각해요. 그거 쓰는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그게?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쓰고 하는 거 그런 거 어디 있냐 이거? 어디 거 쓰는 거예요? 공유지 그거에 밖에 행사. 프로젝트를 행사 행사. 쓰게 왜 하루에 얼마씩 내고 쓸거 그 수익을 아니에요? 어디다 쓰냐? 공유지 수익금이 있겠죠. 공유지 수입부에 같이 잡혀 있어. 어디에? 여기는 사용료. 그래서 공유지 수입부 중간에는 얼마 들어온 거 있는데 안 보이네. 공유지 왜 밑에 행사하고 돈 들어가는 거 공유지 수입부. 주차 그거 많이 주나? 응응. 아니 주차 말고 저기 말씀하신 자꾸 바로 바깥에 뚜레뚜레 행사하는데 거기 행사비 같은 2만 거. 원씩 하는 거. 그거는 뭐 주차 그것도 넣어야지. 그것도 넣어놔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 공유지 수입분이 우리 행사하는 그 돈이 어디에 있는가? 매대 사용료. 매대 사용료. 매대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못 봤어 이걸. 매대 사용료는 여기 그럼 어디다 들어온 어디다 집어넣어? 공유지 수익금 통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유지 수익금 통장이요? 예. 근데 그걸 왜 오픈 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공유지 수익금이라고 나오는 게 그거는 없어. 근데 통계로 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일일이 뭐 남지가 나도 공유지 수입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성도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건데 그 이런 건데 이제 매대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매대 사용료.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거는 제가 그 주차관리비 판매 수익금 일교표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주차 수익 여기 주차 관련 수익. 주차 수익으로 안 잡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매대 사용료 하루 2만 원, 외부는 뭐 외부는 없고 그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료 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두 개가 잡혀 있는데 판매 그 공유지 수익금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데는 잡혀져 있지는 않아요. 이해된 주인 여기에는 잡혀 있지는 않아. 이건 별도로 이렇게 좀 미세한 금액들이 조금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나온 거는요. 제가 드리는 자료에는 관리비 부과되는 예. 그 항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유지 아니 항목이 됐든 다 수입이 돼 있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여기서 명시를 해줘야지 그거는 빠졌냐 빠졌지 않냐 이거죠 여기는.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진로마트에서 그 판매하는 거죠 주차권도 그것도 없고. 그거 주차 쿠폰도 안 들어가 있나 이거?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주차권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주차권 밑에 뒤에 어떤 게 없어요? 어떤 게 없어? 그 진로마트에서 저 진로마트뿐만 아니라 다 돼 있어. 주차 쿠폰. 주는데 그 판매 수익을 어디다 적어놨냐 이거지 그런 걸. 저기 그 옆에 장에 뒷면에 주차 수입 현황용 12월 달 돼서 제일 뒤에 네. 거기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주차권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주차권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이 안에다 포함되어 있는 예, 거라고요? 거기에 주차권 판매. 이 금액에 다 포함이 돼 주차장 있고 한명 써 있구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적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로마트 하는 거는 주차권 판매예요. 그렇지. 카드를 판매한 거야. 진로마트가 됐든 누구 와서 카드로 사가는 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우리들도 사가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따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게 호실별로 이게 부가를 따로 하는 게 부가를 이게 두 가지는 부가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카드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합계를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이 자료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계사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주차권 판매를 가리탐실에 와서 돈 주고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 대한 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세를 왜 안 해주냐 이거 오픈 안 시켜주냐 이거지. 다른 건다 그래서 3만 원, 4만 원. 경리 쪽에서 이런 걸 이런 거를 주고 그러면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뭐 저 격리 쪽이나 뭐 회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사무실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 이건 이해가 가요. 내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217만 7,4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돼서 나왔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지. 하나 프린트해서. 개성조사님은 이거요 뭐냐 사장님가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여기 217만 7천 원이 전체적으로 1층에 얼마. 101호는 얼마, 그렇지. 102호는 얼마, 103원 이렇게 해서 토탈 딱 그걸 리스트를 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근거가 있으니까 217만 원이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거는 그거를 사무실에 보잖아. 다 내놨는데 회의를 하니까는 압축을 해가지고 온 게 이거지. 아니 근데 근거를 압축시키니까 차라리 여기 뭐 별도 부가 자리 이것도 압축시켜서 얼마나 이제 그걸로 말지 뭘 어려워 그래? 그러니까 허수별로. 이왕이 있으니까 나온 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 더 프린트 해달라 이거지. 서로 아니 깨끗하게 오픈시키고 다 하자 이거지. 그거는 너무 디테일해지고 어? 너무나 디테일이 너무 디테일해져.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주차 관리 및 판매 수익금 일개표를 앞으로 다 이거를 뽑아서 줘요. 그렇지. 요거 갖고 서로들 얘기하자고. 근데 이게 이 일개표가 요걸 말 그대로 이해하면 일개표가 선생님 이 일개표가 말 그대로 그럼 30장이잖아요. 30일이니까 그럼 각자는 아, 30장씩 줘야 되는 거예요. 30장씩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월별로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왕구석이 얼마씩 사장님 사고 말씀하신 거를 내가 뭐 빅맘만 얼마 사고 요거만 얘기한 근데 지금 그게 뭐 말씀하신 중요합니까? 거 근데 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중요해. 왕구석이 얼마 사고 얼마 사고.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카드 그냥 매장별로 분류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일고에서 출고에서 판매된 게 그 카드가 무인 주차권 얼마 그 다음에 할인 주차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은 게 이 두 개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걸 되겠네.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신 거는 개인 매장별로 뭐 이렇게 따지면은 좀 일이 좀 적어 할 거고 일단 요거를 매달 배포를 할게요. 주차 관리 및 판매 수익금 일급표 그리고 요거 보는 부분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 따로 이렇게 이해생주임한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은 요거 갖고 아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되면 저한테 또 말씀하시고 아니 근데 또 그런 걸로 매달 요거를 이거는 저거 드린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배당님이 말씀하신 거는 근데 회장님이 왜냐면 말씀하신 거는 이걸 보고 봐야 돼. 이것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 지금 교사장님 그 얘기하는 거에 답변이 안 돼요. 그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계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부분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근데 잘 꼼꼼하시니까 이 정도 하고 디테일한 거는 우리 계사님 우리 감사를 하셔서 매주 관리비 회의 끝나면 가서 이렇게 관리사무소 가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하시는 것들을 해갖고 이상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안 봐도. 그러면 계사장님이 교육하려면 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지. 보시면 되니까. 지금 그런데 감사가 없나? 감사가 없어요? 네, 감사가 없어요. 어머 감사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 아 전체? 그러면 이런 분이 진정한 감사의 감사가 없어. 그러면 아 그럼 맨날 말로만 감사만 보고 하지 말고 되겠네. 계장님 이렇게 감사하죠.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이렇게 실생활에 의해서 자꾸 파고들고 이게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분이 이런 분이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회의 끝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보시고 우리 관리사무실에 자료를 요구하세요. 다음에 그럼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래 이상 있으면. 혼자만 감사 그렇지. 본인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그럼.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납득이 되면
그때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되지. 네. 그게 정확한 것 같아. 아니 글쎄 좋은데 저도 그뭐 동의하는 건데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달 우리 회장이 팔고 미팅이죠. 네. 그건 어디 있어요? 그게 공유지 수익금은 공인일 수 있건 그런 출금 거 왜 그거 오픈 안 시키냐 이거 난 그렇게 답답하더라고. 아 지출나네? 그거는요. 그러면 없잖아 총각이. 그러면 이제 감사 되셨으니까 그것도 다 아니, 하고. 올라가셔서 제가 팁을 네. 하나 드릴게요. 그럼 올라가서 보면 돼. 올라가셔서 그러면 이달 공유지 수익금 원장을 줘봐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공유지 수익금 입금 출금된 게 명세가 다 나와요. 그걸 보면 아 김상환이 80만 원, 80만 원이나 줬어? 네. 20만 원도 아니고? 뭐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요. 아니 그 말이에요. 아니 나 감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감사하십니다. 얘기를 제가 그 대표가 정확하거든요. 계산님이 꼼꼼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걸 더 전체를 디테일하게 하면 이거 3-4시간 가도 안 되니 맞아. 우리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의문나시는 분들은 감사님이 되셔서 아 이거는 체크해서 다음에 요 양식도 요건 좀 추가시켜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좀 이상 있으면 받아서 그것만 체크해 보면 시간도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감사는 요 사람 대사면서 감사 뽑는다고 감사가 되고 뭐도 되나? 아니 우리끼리 하긴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잖아. 하긴 제일 마. 꼼꼼하시니까. 정식 감사는 아니고 가리 감사. 아니야. 어차피 회장님이 이거 집합 건물에서 임명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아, 임명을 예. 자 박수 한번 쳐요 감사로서.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안 나오겠네? 아니 뭔 나오셔야지. 소리예요 또. 아니 감사님은 감사도 보고 이것도 보고 또 나도 내가 이- 무슨 그 뭐 사람이 뭘 알아야지 감사를 하지 그렇지. 나와야지.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면 감사 이왕하셨으니까 응. 어용병하실 성격은 아니시니까 공부는 많이 네.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어저께 이거 보다가 하도 머리 아파갖고 오늘 아침 다시 아침에 또 온 거야. 그리고 또 진로 마트 내려가고 아니 한 달에 얼마 쓰냐고 그러고 내가 그 이야기 가르쳐 주더라고. 그럼 그 자리가 없으니까 아니 이거 뭐 핑명도 아니고 또 통장도 옛날에는 그런 사건도 생겨갖고 내가 머리 아픈 적 있었는데 통장도 매 월만 되면 한번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잘 되셨네. 감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우리 오늘 감사 선출 잘했어요. 네 아주 잘 됐네요. 너는 오늘 한턱 쏘는 거야? 감사 그냥 통내야지. 아 감사가? 본인이 쏘는 거죠. 지명한 사람이 오늘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얘기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 내 공중에서 틀렸어.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2년도 1월 관리비 심의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해사님 주임은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가스. 가장 중요한 그 가스 가스. 요금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전년 도포를 좀 대비해 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맞춰봐요. 도시가스 연락을 하면은 도시가스 전공은 해줘.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면은 네. 갑자기 변하면은 해줘요. 왜 쓰고? 네, 그리고 요거 미납세에 대한 공고를 붙여도 되지 않겠어요? 요거 세 장은 그건 나중에. 공고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꼬투가 막 그건 했어요. 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빼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그래서 뭐 제일 힘드시는 것 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관리인으로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린 후 관리비 부과 심의위원분들과 임원분들의 건물관리 운영에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른마트 안전시설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이 실시 중입니다. 1월 5일부터 실시하여 먼저 서쪽 화장실을 시작해서 2월 중순 작업 종료 후 순차적으로 동쪽 화장실 작업도 3월 중순쯤 작업 종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 사항은 소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1월 17일 정전 작업, 선행 작업으로 현재 그 전기 공사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이 전기실에 트레이를 현재 깔고 그 작업을 아마 내일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침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좀 서쪽에 전층을 전부 이제 타일로다 이제 깎고 지금 이제 그 제거 그 전부 이제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배관 교체를 할 때 그 시에서는 우리 공용부만 해주기 때문에 그 입상관을 당연히 교체를 하는 거고 입상관에서 이제 시외로 나가면 화장실이 거쳐서 나가요. 배관이 과지 배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입상관에서 화장실 입구까지만 교체를 해주고 그 이하는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화장실을 털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과지배관 화장실에서 연결된 우리 이제 각 이제 세대로 나가는 그 과지배관들이 너무 이제 노후돼가지고 그 조금만 진동이도 터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부스배관 교체는 하지만은 이 과지배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과지배관을 현재 물을 쓰고 있는 세대들은 전부 과지배관 통해서 우리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전부 이제 노후돼가지고 터질 경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참 문제 같아요. 현재 물을 쓰고 있는 세대가 다 그 비용을 부담해서 그걸 배관 교체해야 할 건지 아니면은 원칙은 전용 세대로 보면 전용 부분으로 이제 보면은 다 물을 쓰고 있는 세대에서 다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배관 교체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공용부로 우리 자체적으로 공용부를 봐가지고 우리 관리소에서 이제 공용 이제 관리비 요금 관리비로 이거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이제 화장실을 거쳐서 이제 세대로 나가는데 그 배관이 아니 세대를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많죠. 많이 있어요. 뭐 정수기도 쓰고 이런다든가 네. 들어가죠 상층도. 화장실 이제 변기로 간다든가 그게 가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사무실에 수도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상층에? 정수기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물선이 가는 거죠.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정거 선생님 그래서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할 게 있었는데요. 10층에 사실 이번에 공사하면서 10층은 데미지가 너무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6, 7, 8, 9는 천장을 안 트는데 10층은 지금 토, 일, 월 했고 다 싹 천장을 터버린단 말이에요. 배관을 수도를 밀어주려니까 그러면 다 이게 철거된다 해서 이렇게 바로 이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한두 달을 갖다 그 상태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10층은. 그래도 뭐 어쨌든 이걸 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건의를 드리려는데 어차피 천장 텄을 때 가지배관 선 있잖아요. 선을 호실 앞으로 좀 떨어뜨려줘라. 그 비용을 시에서는 안 해줘요. 예? 시에서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비용으로도 해야 돼. 왜냐면 안에 세대는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상관없이 일단은 호실 앞에 천장 깠을 때 그 앞에다 그 엘보라도 설치해주면 나중에 공사하기도 편하고 어딘 편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처음 뜯었을 때. 그러면 뜯기 전에는 힘든데 뜯었을 때는 뭐 가난하면 서로 밀면 되는 거니까. 현재 지금 5층 사우나가 나중에 천장 탔잖아요. 네. 그런데 6층에 이제 물을 쓰고 있는 세대가 5층 천장을 배관 통해서 다 공급이 돼요. 그리고 배관이 현재 상태에 이제 바로 이제 다 천장을 뜯었기 때문에 그 배관이 흔히 버려요. 그리고 멀티로 치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그렇지. 그 배관이 6층에 그 물 쓰고 있는 그 배관들이 그거 갖다가 지금 이제 시설부에서는 어차피 교체를 하려면은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5층에서 천장을 덮기 전에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그래도 그 비용이 적게 든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용 부분을 보면은 물 쓰고 있는 세대에서 그 배관 그 교체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거 갖다가 우리 공용부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공용부는 안 보지만은 우리가 볼 때 공용부를 봐가지고 한다 하면은 우리 관리비로 좀 개최를 하는 거고 물선을 우리가 넣어줘야지 그거를. 네. 그러면요, 소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10층에 그 지금 얘기한 그 화장실 쪽에서 이렇게 전유 부분 각이
그게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붕 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지금 말하는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이제 케이스가 케이스죠. 각각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건 달라요. 작은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네. 천장을 뜯었을 때면은 비용이 확 줄어들고 뜨는 거예요. 천장을 쳤을 때면은 천장을 타는 게 비싼 건데 시층은 천장을 다 뜯어내버리니 뜯어냈을 때 사실은 싹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천장 10층만 그치. 천장을 뜯고 그치. 나머지는 바닥을 뚫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 예를 들어서 내가 9층에 물을 쓴다. 그럼 8층 천장을 뜯어야죠. 아니 지금 이제 5층처럼 예. 천장 뜯는 게 아니고 나중 얘기로는 예. 이제 지금은 5층이 이렇게 천장을 다 이제 작업을 다 예. 덮어버리면 예. 이제 다음부터는 천장 뜯고 5층 천장 뜯고 잡으면 6층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6층 바닥을 튼 게 아니고 네. 5층 천장을 뜯고 아니 지금은 5층 천장을 뜯고 떨어져 있으니 뚫려 뚫고 하지만 있으니까 뚫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자기 층 바닥에 그 이렇게 복도 쪽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 말씀 그만 그게 내가 돈이 더 뭐냐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천장을 땄잖아요. 우리는 천장 10층은 따잖아요. 딸 때 바닥에 놓으면 지저분하니 다른 게 벽에다 쫙 붙이면서 가는 거야. 그거를 자기 방 앞에다가 그러면 이제 되게 수월해진다 작업이.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나는 지금 궁금한 게 그래요. 소장님이랑 소장님 배관 나지임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근데 나지임도 잘 애매하더라고. 내가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시에서는 그 화장실 입상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 우리 그 오다가 이렇게 여기 일상에서 일상에서 옆으로. 화장실 입구까지만 네, 넘어가는 거예요. 입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게 여기가 이제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안에 변기나 이런 선도 안 해줘요? 그것을 연결하는데 그건 연결해. 그거는 그걸 하는데 벗어나면 근데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공용에 필요한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전이 부분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와야 되는 게 지금 다 사각지대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지임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동주택법의 그 준칙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개의 자기네 천장을 지나가도 두 개의 그 세대가 사용을 하는 배관이라고 그러면 또 배선이라고 그러면 공용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중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5층의 천장 부분에 지금 6층에 이 동쪽에 있는 거는 미소진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따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는 동쪽 그 화장실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저기 들꽃장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진로마트하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때 끌고 오는 관은 나는 공용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2세대, 3세대 이상이 쓰는 배관이니까. 그랬더니 나지임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상식으로는 이게 공용 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붕 떠버리면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단의 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 얘기로는 그 5층에 그 천장에 있는 그 배관을 제가 나중하고 가서 봤어요. 봤더니 다 사고가지고 아주 언제든 그냥 이 상태에서 천장 덮어버리면 나중에 화장 생겨서 서로 손해배상을 하니 어쩌니 한번더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됐어요. 뭐. 나중 얘기로는 이 시에서는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얘기하나 봐요. 근데 나중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직접 사다가 시설부에서 하면 한 600만 원은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0만 원 되겠지만은 별일을 못 해요. 그래서 업자 가장 잘하는 업자를 불러서 하면은 172만 원이면 다 되더라고요.
한층에 아니요 그 6층 그거 5층. 네, 5층.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만약에 공영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나중에 우리 시설물을 시키던 사람을 써서 사든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해고 정상적으로 해놓고 덮어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서로 그냥 뭐 얼떨떨해다가 덮어가지고 나중에 사우나하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층의 천장 부분이 사우나 배관이에요. 근데 사우나 배관으로 인해서 4층이 맨날 누수가 됐어요. 사우나 배관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을 다 빼고 영업을 안 하고 철거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 사우나 배관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상복구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물을 유지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배관을 해놨으면 철거하고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저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다 뜯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 본인 거라고 그러지만 누가 들어와서 필요에 의해서 배관을 설치하면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실이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용도를 다 썼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간판 지금 다 동쪽 서쪽 다 뜯었어요. 근데 이쪽에 그 돌출 간판 위험한 거 그거는 해체를 안 했더라고요. 사우나. 그것도 철거를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간판 다 최근에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회장님 그 이번에 10층 띄었을 때 네. 천장 개봉했을 때 그 호실 앞으로다가 선이 가서 그 수도 배관 하나씩 밀어주는 거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대요. 지금 아니 우리 가능은 한데 우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호실 앞에 그 수도 엘보를 하나씩 설쳐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 배관은 네. 일단 저 메인 배관은 이제 우리가 그건 대나갈 거고. 네. 가지 배관은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게도 니네 할 때 이것도 좀 같이 해줘라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 3대 이상 같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이니까 우리 관리단가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꺾어지는 거 가져가기로 혼자서 딱 끌고 가는 거는 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우리는 호실 앞에 앨범 하나 남겨주면 거기서 연결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그거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사무실이지 거기에 뭐 저거 식당 할 건 아니잖아. 물이 왜 공용을 쓰게끔 화장실에 다 시설 다 돼 있는데 이런 데다가 따로 이렇게 물 배관해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아니, 근데 사무실이니까 그거는- 필요하지 마사지 같은 아니, 데도 그게 왜 사무실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매장부는 다 자기네 가게인데 왜 거기 냉난방하고 에어컨 왜 거냐? 자기네 가 똑같은 얘기. 사무실은 근데 뭐가 있냐면 정수기를 놔야 되고 사무실마다 정수기를 따로 놔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겠지. 그 물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각 사무실로 그건 개인 비용으로 나간 내는 거잖아. 사람들 전부 다 상수요금을 어떻게 부과시키고? 다 계량기를 달지. 계량 다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계량기도 달아야 되고. 그건 이게 아니 뭐- 걔네 지금도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물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군내 식당만 해도 물이 있어야지 식당을 하잖아. 그렇지, 그런 미소진도 그렇잖아 다. 그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따서 쓸 수가 있지. 지금 그렇게 쓴다니까. 그렇게 쓰는데 내면 되는 그렇게 거야. 쓰는데 회장이 그렇게 쓰는데 회장님 하는 말이 뭐냐면 하지만 이 물이 쓸 수 있는 기본 메인 공용 소는 갖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가지로 나가는 거. 이거는 다 본인들이 하는 거지. 건물에 물이 안 그 입상 세워서 물이 안 통하게 하면은 건물은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거는 별도로 이제 자기가 전용을 가져가는 혼자서 쓰는 거는 자기 비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 공용을 보고 건물에서 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해결했으니까 그렇고 사실 10층간에 이번에 할 때 뭐를 했어야 되냐면 천장 뛸 때 아예 호실 앞에요. 호실 앞에 전기 계량기 있죠. 전기 계량기를 손을 끌어다가 개봉됐을 때 앞에다 하나씩 박아놓자는 거야. 그럼 검침하기도 안 전기. 검침하기도 좋고 이 도전가 이게 전기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손이 복잡해. 띄었을 때는 딱 좋거든. 비용도 안 들고. 맞아. 그래서 정리하고 아니 내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기가 하도 손이 개판이다 보니까
자, 어떤 게 가지고 1층 한번 다 꺼보자. 그 다음에 2층 한번 다 꺼보자. 3층, 4층 그냥 층별로 다 꺼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우리 근데 10층 보니까 선생님 우리 10층 같은 경우도요. 메인을 정말 전기 좀 죽을 뻔했어. 메인을 내렸는데 굵은 선이 하나 천장에 있었는데 잡아보니까 이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뭐 옛날에 상층분들이 서로도 공사를 하면서 서로 막 손을 막 끌고 온 거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10층 뛰었을 때 아예 비용을 들였을 때 견적 받아서 아예 10층 각자 호실 앞에다가 딱 계단을 떼줘서 이거 자기네 메인 가량에다 물려주면은 전기 굉장히 슬림해지지. 땄을 때 사실은 비용이 들긴 그것도 한번 하잖아. 한번 해봐야겠어. 선생님 지난번에 엊그저께 했던 건 뭐예요? 그럼 장미가스프는? 그것은요, 우리 10층에 웅진 코레일 있죠. 네. 웅진 코레일은 이제 저기 그 업무상 정전되면 절대로 안 된대요. 걔네 서버가 있어서 그래. 거기 이거 UPS로 통과해야지. 네? UPS로 통과해야지. 아니 거긴 다행히 여기 이제 모자 분리가 돼가지고 전기실에 있는 차단기가 시험을 해보니까 거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단기 하나에 그 사장님하고 그 우리 코리아 같이 물려 있어요. 뭐가 전기가 저쪽 메인 차단기에 예, 전기실에 있는 차단기. 거기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전 이제 1월 17일 날 거기를 이제 선을 갖다가 발전기 돌릴 때 거기다 물려주면은 일단 낮에 그럼 1월 17일 날 저쪽으로 전기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기 이제 영업을 하게끔 사무실 웅진만 저 영업을 하게끔 그냥 컴퓨터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모자 분리가 다행히 돼 있어요. 모자 분리가 돼서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웅진이니까 가보니까요. 우리 컴퓨터인데 걔네 서버가 있어갖고 웅진 본사가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거는 다운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다 그런 서버는 전부 다 UPS라고 있다고. 아니 근데 현재로 걔네는 지금 다운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현재 상황은. 어차피 우리는 다 영업 못 하는 거잖아. 우리는 왔어야 돼. 나도 그리고 그렇고. 이제 뭐 복도가 거의 전부 캄캄한데 엘리베이터도 걸어서 올라오겠대요. 자기들은 그날 불만 사무실 안에 불만 켜주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라인은 안 죽인다고. 그냥 우리 살았던 라인은 안 죽인다고. 아니 사장님은 영업할 생각이 마세요. 맞아요. 말씀 여기 웅진만. 예. 뭐 냉동보관 넣으면 되겠지. 아니 그래 나는 이제 그냥 시민으로 도배를 할까 생각해서 그거 전부. 아니 왜냐면 발전기 용량 때문에 사람이 불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웅진만 특별히 해준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3층부가 피해가 지금 많이 커요. 엄청 커요. 아니겠습니까? 사무실 스크린 골프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볼링장, 들꽃장, 그 사무실 인원들 매장하고 면적들이 넓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그 매장부를 위해서 3층부가 많이 양보를 해주고 근데 이제 출혈이 좀 심해서 이게 상층부는요 사실은요 양보한 게 아니에요. 상층부 지금 난리 난 게 아니 주 5일 근무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택해서 쉬면 되지. 그는 왜 영업을 강제로 셧다운 시키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매장보다 한 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차피 월요일 쉬는 거 하루 땡겨서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딱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루 그걸 조정을 안 해줘갖고 그냥 딱 전체적인 영업을 정지시켜 버리니까 난리가 나고 난리가. 근데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진짜. 우리 들꽃장 그 한상진 부가 팀위원님께서 욕을 무지 먹고 있어요. 장충부에 지금 십자가를 내고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난리. 빨리 하시죠. 네, 빨리 해야지. 그리고 끝나고 안 했어? 일단 뭘 끝나? 지금 현재 그 다른마트 그 CCTV 시설 교체, CCTV 전면 교체와 추가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날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고 현재 CCTV 카메라 144대와 녹화기 9대로 좀 비효율적이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170대와 녹화기 10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식겁을 한 현상이 있는데 6층에서 7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담배 꽁초가 한 10개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어떤 거는 담뱃재가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담뱃재가 딱 구멍을 다 놨다. 그냥 불이 던져. 붙어가지고 바닥이 구멍이에요. 좀 먹어 있어요. 이게 여기다가 담배를 피고 담배 피는 것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담배를 그냥 집어 던지는지 이게 입점자라고 그러면 인간 새끼가 아닌 거예요. 있어. 난 누구나 많아. 불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저도 예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자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자기가 4층에 있는 사람이. 이 건물에 입점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신병자 아니면. 근데 여기에 지금 CCTV가 달려 있는데 안 달려 있는 쪽 여기도 안 달려 있어요. 이게 이 110대 저 안에 반드시 이 포함을 시켜서 더 촘촘하게 달아서라도 적방을 해서 나중에 저거를 필요 잡아요. 시간대 딱 동영상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서 매장별로 매장의 입점자라고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에 근거는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 쪽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불이 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고를 분명히 경고문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붙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매달 나가는 거 저 있잖아 관리 내가 거기서 써줘요. 아이고 써. 그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연고장 붙이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리고 형사 쪽으로도 점점 무섭다.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크게 붙여서 그래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맞아요. 반드시 담배는 원래 건물 안에서 하도록 피우는 게안 돼. 그 소장님도 CCTV 보강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우리 또 들것장 위원님하고 소장님하고 주차장 사각지대 필요한 거를 다 해가지고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공사 지시대로 잘 얘기되고 있는지 또 한번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렇게 우리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개 한도로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1층하고 2층 거기에 좀 천천히 좀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뭐 다른데 지하주차장하고 나머지 층들은 조금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그게 카메라가요 지하철 이런 데 사각지대가 생기면 틀림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설치하는 문제가 생기니 만약에 사각지대가 정 생긴다 그러면 더 몇 대를 더 우리 비용으로 4대를 설치해도 일단 당분간 참더라도 일단은 170개로 이제 설치를 하고 내년 정도 가가지고 그냥 또 무료로 몇 개 더 추가해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일단 담배 피는 데는 담배씩 딴데 못해도 사각지대 생기더라도 이거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그 관리비 부과 심의위원분들과 관리단 위원분들의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거할지에 말이에요. 5층에 철거할지에 무슨 2층 부과된 물이요? 네, 이거 예, 받으셨어요? 그 오버된 거 에버리지 지난달 지난 2-3개월 평균치 해가지고 오버된 것은 그럼 5층에 부과할 거예요. 5층에 부과할 거라고? 다 부과했어요. 다 부과한다고요. 선생님 그리고 시층에요 그 천장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며칠로 확정됐어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아직 확정 그게 재고를 꼭 15일날 토요일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 17일 그 일요일 날 하면은 좋지. 이틀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철거가. 그럼 제가 볼 때는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하면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되는데 꺼도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철거 안 되면 우리 10층 거기 나장 분들한테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꼭 토요일 날 해갖고 일요일 날 해갖고 월요일 날에는 10층에 딱 이상하게 바닥 청소 싹 돼 있고 천장에 조명 환하게 쫙 깔려 있는데 영업에 지장 없도록 그 정도까지 돼 있는 지금 저쪽만 먼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천장을 지붕을 다 뜯어내버린단 말이야. 70층 국도를. 아니 그리고 저기 또 말이야 뭐- 그 전부 다. 네. 심사위원을 보자고요. 여자분 한 분 껌껌하신 분 한 분 저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선이 가는데 뭐 심의위원? 위원을 보다. 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다른 뭐 하실 말씀 좋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합시다. 22년도 1월 관리 부가심의 회의의 폐를 선언합니다.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그 시사하면서 그러니 우리 그